네, 안녕하세요. 자, 6월 총평입니다. 일단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치르면서 약간 엄마, 이렇게 엄마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독서 같은 경우는 좀 어땠어요? 네, 어려웠죠. 아마 지문의 내용이 막 어렵다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지문이 끝나고 나서 문항을 만났을 때 왜 한 문제씩 이렇게 탁탁 걸리지? 요런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은 어땠나요? 그쵸. 요즘에 한 3년 동안 문학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특히 현대문학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는데 역시 뭐 똑같았네요. 네, 이번에도 현대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선생님 어릴 때 선생님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수능 칠 때 그때 시험 문제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뭐 그것과 관련해서 또 변형 문제 만들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고 일단 우리 세 줄 요약 먼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번 평가원의 어떤 주안점,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방향성, 세 줄 요약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연계 열심히 하십시오. 네. 연계를 했을 때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았나요? 연계 열심히 하고 가신 분들? 그쵸? 현대소설 똑같이 나오니까 이거 그 내용이지 하고 후루루룩 넘어간 친구들 되게 많죠. 현대시도 비슷했을 거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는 게 나왔을 때 시간 조절을 빨리 할 수 있어요. 독서는 어땠어요? 그 공유결합 지문. 네, 거기 나왔을 때 1문단부터 2문단까지 그냥 연계죠? 되게 편안했을걸요? 선생님 그거 지문 읽어보면 원래 수특 원지문 읽어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지 않아요? 그 선생님 수특 독서 강의 들어보세요. 선생님 그거 그림까지 그리면서 똑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아무래도 본인이 수업했던 거니까 더 잘 기억이 났겠지만 보는 순간 이거 그냥 거의 그대로 연계구나 싶어서 그 한두 문단을 그냥 거의 읽지도 않고 빨리 넘어갈 수 있었어요. 다시 첫 번째, 연계 열심히 하십시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기출. 기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요? 네. 이번 지문들을 보면 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가 이렇게 관통을 하거든요. 이게 문학만 그런 게 아니라 독서도 그렇죠. 주제를 딱 하나 잡아서 그걸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말만 살짝 바꿔가면서 엮었어요. 이거 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평가원이요. 평가원이 지금 모든 역사 동안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주제를 중심으로 선지, 표현 계속 바꾸는 거. 그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기출 열심히 하시고요. 기출 그냥 하시지 마시고 할 때 계속 주제가 뭐지? 이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지? 이 주제를 향해 가기 위해 모든 정보들이 어떻게 엮이지?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는 습관 들이세요. 평소에 그걸 했냐 안 했냐가 오늘 시험 점수를 많이 갈랐을 겁니다. 세 번째, 선생님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와 진짜 난리 났다 했던 요소인데요. 추론이죠. 표면에 나온 말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그 표면의 말들을 다 추론해야 돼요. 주제에 이걸 가리키는구나 저걸 가리키는구나. 선지도 마찬가지죠. 그 표현을 계속 바꿔 쓰고 있는데 결국은 주제로 따지면 그냥 하나의 개념을 말하는구나.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평소에 정보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훈련을 했어야 합니다. 개념들끼리 붙여 읽는다든가, 그쵸? 뭐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바꿔 읽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붙여 읽고 그 관계 정리하고 추리고 요 세 개가 이제 이번 평가원이 제시하는 방향이자 또 오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은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평소에 이 훈련을 좀 덜 해서일 겁니다. 근데 또 이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세요. 자, 목표 3개. 1.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계를 열심히 하자. 2.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기출을 열심히 하자. 물론 수특으로 주제 파악해도 돼요. 그 다음 3. 추론을 잘하기 위해 정보 간의 관계를 평소에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래야 독해력이 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좀 자세히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전체 총평으로 주제
기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 평가원의 기조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독서론부터 독서 문학까지 이 순서가 시험지의 순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독서 같은 경우 먼저 좀 설명을 해보면 인문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가나글의 쟁점을 비교하게 나오죠.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왜? 둘이 왜 싸우는지, 뭐 때문에 충돌하는지, 얘가 쟤를 뭐라고 반박했는지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하면서 읽어가고 그냥 정보는 쓰려고 한다. 난 모른다. 정신을 함께 놨다. 이러면 이제 득점을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계속 이렇거든요. 가나글을 가지고 낼 수 있는 패턴을 계속 인문에서만 내고 있어요, 요즘. 아마도 여러 관점이 충돌하는 걸 짜기가 좀 철학이나 정치나 이런 제재일 때가 편해서 그렇겠죠. 논리나 이런 것들이. 이해해요? 정치는 약간 사회인데. 인문이나 예술이나 이런 철학적인 관점의 충돌이 좀 드러날 때 논쟁하는 글을 쓰기가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둘이 왜 싸우지? 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 들이세요. 두 번째, 과학.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죠. 요즘에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예요. 그림 없이 그림을 그리는 지문이 나온다. 근데 그거를 두세 문단을 글로 승부를 보고 있다면 남들은 쉽게 그림 몇 개로 넘어가는데 나 혼자 뭐 노가다를 뛰는 거다. 그럴 필요가 없다. 쉬운 건 쉽게 갑시다. 네, 공유과학 관련 지문들 나왔었는데요. 그림 없어도 그림 몇 개 그리는 걸로 글 전체가 확 요약되고 되게 편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했던 친구들은 고생 좀 하셨을 거고요. 평소에 하세요. 네, 평소에 해야 현장에서 하지. 평소에 안 했는데 현장에서 그게 된다? 그럴 리가 없죠. 연습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사회. 법과 경제가 한동안 엄청 나왔죠. 한 10년 동안 법, 경제, 법, 경제 이랬었는데 드디어 정치 경영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조금 경영, 광고 이런 쪽 얘기를 해서 좀 이쪽이 많이 쉬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사회 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제재가 쉬워지고 있습니다. 느낌은요. 2010년 중후반 있죠. 그 AB형 있던 시절. 예, 그때 사회지문들이 대체로 이랬어요. 정치 많이 내고 경영 많이 내고. 그래서 좀 읽기가 편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도 계속 사회지문이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회지문은 좀 가볍게 예전 그 10년도 중반 안팎의 그런 문제들 풀어보면서 가볍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연계는 인문과학은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문학은 어땠나요? 문학도 참 평가원이 골치가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고전시랑 고전수필 한번 봐봐요. 물론 고전시는 어느 대목이 연계돼서 나오긴 했죠. 하지만 우부가라는 것 자체가 자주 나오던 주제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고전이라서요. 옛 작품 중에 가장 빼어난 작품, 정수가 될 만한 작품들, 이런 것들을 원래는 좀 픽해서 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대부 얘기는 수필로 밀어버리고 고전시는 우부가라는 작품이 교훈적인 작품이 나와버렸죠. 아마도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려웠을 겁니다. 선생님 내용은 되게 쉬웠는데요. 내용에 어려움 겪지 않아요. 선생님 선지 풀 때도 쉽던데요. 네, 선지에서도 어려움 겪지 않아요. 그럼 뭐가 어려웠단 얘기입니까? 시간이요. 시간 낭비하신 분들 많죠. 우리가 고전시 혹은 고전 수필을 읽을 때 항상 어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기억하세요? 덩어리 져서 퉁퉁 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그게 숙달된 친구들은 시간 낭비 없이 해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숙달되어 있지 않던 친구들은 그냥 쉽게 풀리니까 거기에 몰입 막 해가지고 그냥 시간이 가든 말든 난 이걸 다 맞출 수 있어 이러면서 너무 과한 시간을 낭비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즌 동안 이제 시간 운용에 대한 생각도 좀 하시고 또 평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 줄어라고 얘기할 때 저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듣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필요했던 거구나 하고 조금 더 필요성을 체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전소설 일단은 연계긴 한데 또 이제 겹치는 지점들은 없었죠. 근데 중략 끼고 앞뒤를 연결해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방식
이거 자체가 평가원이 고전소설을 내는 오래된 경향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직도 중략 앞뒤 딱 엮어서 이거 주제 뭐다. 한 줄로 안 나오시는 친구들 기출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됐던 친구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복잡한 인물 관계와 호칭이 나오는데 요즘 관계가 많이 복잡하다고 했죠. 조력자 특히 많이 나와서 관계를 읽다 보면 진짜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정신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정신을 부여잡으려면 관계도를 그려라. 차라리 그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그쵸? 어차피 고전소설은 사건의 밀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쓱쓱쓱 읽는다고 빨리 읽을 수 없어요. 현대소설하고 달라요. 현대소설이야 뭐 한두 문단 내내 같은 얘기 할 수 있지. 근데 고전소설은 잘 안 그러잖아요. 사건도 휙휙휙 바뀌고. 그러니까 어차피 고전소설 꼼꼼히 읽어야 되니까 읽으면서 관계도를 찬찬히 정리해 보세요. 그게 문제를 한 번에 풀게 해서 시간을 줄여줄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정신없으면 그냥 그려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를 새겨들었던 친구들은 고전소설 굉장히 빠르게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현대소설. 시점 문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죠. 예. 고등학교에 그 고교 개념들 있죠. 예. 고1, 고2, 고3 할 때 이 내신에서 많이 쓰는 현대소설의 개념들이 있어요. 여기서 개념이라 그러면 뭐 시간의 이동 이런 거 아니고 시점이 뭐냐, 초점이 뭐냐, 이 글의 구성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정확한 형식적인 특성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지문에 잘 접목했다. 요게 이제 이번 시험의 포인트였죠. 시점 문제는 작년 1년 내내 평가원에서 아주 까다롭게 다뤘었고요. 올해도 이 시점 문제는 계속된 탐구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요. 선생님도 그래서 막 요즘 국어교육안에서 시점 문제가 어디까지 왔는지 막 이렇게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계속 새로운 논의를 펼쳐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올해 내내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문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시점 조금 볼 때마다 이제 정리 간단히 해두고 또 선생님들이 공부해서 수업 때 알려주시면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면 저 얘기가 올해 경향이 되게 맞는 얘기구나 하고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계였기도 해서 연계빨 받은 친구들은 빨리 읽었을 거예요. 그 다음 현대시 독해 자체가 꼬인다 이런 느낌이죠. 분명히 나는 보기를 가지고 분석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럴 수가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현대시가 2010년 전에요.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구나. 근데 사실 약간 낌새는 있었어요. 작년에 현대문학 어려워졌고 그 전년도에도 조금씩 문학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문학 스타일 자체가 좀 표면적 의미랑 실제 주제를 파악해서 해석했을 때 나오는 의미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죠. 이거 2010년 이전에 많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즌에 우리 수업할 때 혹은 이번 주죠 당장 4월에 문학 특강 할 때 있죠. 수트 문학 특강 할 때 그때 아예 이런 방식으로 아예 문제를 짜드릴게요. 그래서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현대시가 이런 분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 자기만의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 거지. 배경 지식.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안 읽고 이건 저기다 받치고 이건 저기다 갖다 붙이고 막 이상하게 틀을 그러니까 읽으면서 틀을 정리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던 틀 안에다가 막 정보를 끼워 넣는 거죠. 그렇게 푼 친구들은 되게 손을 못 댔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틀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독해 자체,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형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쭉 보면 결국 어떤 것 같아요? 결국은 지문을 꼼꼼히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6편 끝나고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정보를 쫀쫀하게 엮는 것. 그래서 촘촘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꼼꼼하게 읽기라는 거거든요. 이걸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날려 읽으셔도 안 되고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들을 붙여서 모아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독서론 1번에서 3번 그 문제도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그쵸. 거기도 나왔잖아. 요약하기,
정보를 추출하기. 그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글 읽으시면서 독서나 문학이나 모두 주제를 중심으로 키워드 추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좀 지문하고 문항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지문의 패턴은 평가원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해결, 뭐 주장과 비판 이런 독서의 흐름도 유지하고 있고요. 문학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이제 내면적인 흐름 주고 그 다음에 관계를 중략 뒤에서 사후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이런 흐름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지문 자체가 패턴이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문항이 아주 좋죠. 주제를 중심으로 쫙 꿰인다. 하지만 물어보는 구절구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굴리면서 풀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해선 25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애초에 주제 다른 표현이라서 지문을 읽으면서 그걸 하나로 덩어리 지었던 사람들이 유리한 시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한 줄 정리, 세 줄 요약 이런 연습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지, 찍기가 불가능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패턴화된 오답이 있었어요. 방향성을 비틀었겠지, 인과를 비틀었겠지 있었다고요. 그죠? 관용절을 조심해야지 이런 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정형화된 선지 패턴이 줄었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표현을 되게 다양하고 자유롭게 쓰고 있어요. 왜요? 주제만 이해한다면 말을 A로 하든 B로 하든 C로 하든 같은 주제, 의도만 전달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선지의 형태 자체가 의도를 전달하는 형태, 여기로 많이 귀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를 통해서 결국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말을 다양하게 바꿔 묻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거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길게 쓰인 구절들을 간추리세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바꿔 읽으세요. 그러면 선지에서 아무리 많은 말을 바꿔도 이게 A구나, B구나 퉁퉁 칠 수 있어요. 물론 이러려면 A, B, C라는 단어가 지문을 독해할 때 처음부터 잘 간추려져 있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 이번 평가원은 지문을 꼼꼼하게 이해하기를 요구한다. 뭘 중심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그 다음 자 선지에서 되게 다양한 표현을 많이 바꾼다. 길게. 하지만 어떻게 하자? 간추리자. 역시 또 뭘 중심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네, 그렇게 해서 주제를 중심으로 핵심 얻기를 관계 보는 연습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제재 부분입니다. 일단 독서는요. 화학, 경영, 논리 연계됐습니다. 100% 연계죠. 일단은 새롭죠. 그쵸? 과학에서 지난 10년간은 거의 생명이었고 그 전 10년간은 거의 물리였어요. 그런데 화학이 작년 6평, 올해 6평이네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기출의 미래 EBS에서 찍을 때 이제 정리하면서 생명이랑 물리밖에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작년 6평에 화학이 나와서 이제 새로운 제재가 개발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또 그렇네요. 평가원 쪽에서도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새로운 제재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논리 마찬가지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윤리학 지문이요. 본 적이 없어요. 기출에서.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윤리학을 메인으로 하는 지문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 그래가지고 애초에 새로운 지문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잘 엿보이니까요. 여러분 공부할 때 이제 수특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 것 같죠? 어떻게 다뤄야 돼요? 참신하고 새롭고 안 나올 것 같았던 처음 보는 것만 봐? 그렇다가 기존의 전통적인 강좌가 나오면 어쩌죠? 다 보세요. 그냥 100% 연계되는 마당에 뭘 다 보세요. 경영 얘기는 아까 해가지고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문학입니다. 문학에서는 사실 고전은 뭐 중요한 게 나오는 거니까 항상 그건 좀 생략을 하고요. 현대문학이 굉장히 까다롭죠. 특히 돋보이는 게 현대시. 이건 과거 회귀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다는 얘기예요. 2000년 10년 이전에는 현대시가 최상위권을 변별했었어요.
그 시절의 경향이 다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저 혼자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그때 수능 치셨던 분들이 지금쯤 출제위원이 됐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 보기에 도움을 받더라도 지문의 해석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또 하나 좀 어렵게 되는 요소가 있어요. 선지 표현에 제약이 없어요, 지금. 패턴도 없고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읽다 보면 이런 어휘를 쓰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선지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주제가 똑같으면 표현을 어떻게 주든 네가 알아서 이 주제에 맞춰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국어 시험이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어휘로 말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들이 선지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그게 뭐 작년에도 유지됐었던 기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선지를 좀 다양하게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만 안 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고정되지 않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애써보세요. 그리고 그나마 좀 정형화된 선지들은 수특 안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양한 패턴을 많이 공부하십시오. 선생님, 그러면 2010년 이전의 현대시를 풀면 됩니까? 2010년 이전의 현대시는 유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선지가 비슷하진 않아요. 왜요? 그땐 선지랄 게 없어요. 그때 당시의 시험들은 선지라고 할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새로 완전히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수특 문학대는 싹 다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고 7월, 8월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선생님 그러면 연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얼마나 연계됐습니까?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 저 인스타에도 올려놨거든요. 일단 독서는 다연계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독서론 연계돼서 소리 질렀어요. 왜냐면 이게 수특 첫 페이지에 있었던 독서론이에요. 수특 독서 첫 쪽에 있었던 8쪽인가? 아무튼 첫 지문. 근데 6평 딱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게 첫 지문이어서 선생님이 수특 찍을 때 약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자. 독서론인데도 되게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근데 6평에 그 자세히 설명했던 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하길 잘했다. 너무 좋다. 이랬었는데 독서론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 수특에 있는 내용들 다 꼼꼼히 익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듯이 4개 정도 연계가 됐고 2개 비연계인데 2개 비연계인 부분들이 레벨이 좀 높은 지문들이 나왔죠.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 많이 소홀히 하시는데 엄매 연계돼요, 여러분. 종종 보면 엄매 자체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매는 얘들아 38번이 가장 쉽긴 했어요. 음운 변동은 언제나 쉽죠. 근데 그거 수특에 있는 문제예요. 단어가 안 똑같던데요. 그 접사랑 어근이랑 다 똑같잖아요. 네. 소리가 나는 환경과 조건은 똑같은데 단어만 살짝 바꾼 거예요. 수특은 엄매는 항상 이렇게 한 문항씩 연계가 됐었거든요. 몇 년째? 근데 애들이 잘 안 보나 봐. 맨날 연계된 거 모른대. 제발 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언어와 매체 부분이요. 사실 선생님이 해나무고라고 여기 써놨는데 해나무고 이번에 1회 풀어보신 분들 있죠? 네. 해나무고 만들 때 이제 매체 부분에 신경을 쓴 게 수특에서 매체 소스를 많이 얻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좀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도 저희 해나무고 40번에서 45번 세트랑 이번 6평 40번에서 45번 세트가 순서만 크로스돼 있지? 종이 치네요. 네, 지금 저희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다시 얘기를 볼까요? 자, 그래서 저 해나무고를 보셨을 때 저희 순서만 크로스돼 있지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구성이. 그래서 방송 뉴스 그리고 화상회의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꼭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저도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해나무고 통해서 계속 개발해서 이번처럼 좀 비슷한 느낌으로 준비하실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화작은 저기 연계가 되긴 했거든요. 얘들아 도서관. 도서관에 책 빌리는 방법과 관련된 연계가 있긴 한데 뭐 연계 안 했어도 큰 문제 없었죠. 혹시 연계
될 때마다 시간적인 압박이 있는 친구들은 화작, 수특 화작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재 연계를 하긴 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갸웃갸웃 하는 이유는 연계 안 해도 좀 읽어서 풀 수 있고, 사실 소재가 도서관이라는 거 왜 그렇게 플러스 되는 연계가 있었나라는 부분에 약간 저도 물음표여서요. 그래도 아예 등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작도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책으로 풀어보십시오. 어차피 화작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수특 연계 이렇게 되었습니다. 독서 100%, 문학 67% 소재 및 작품 연계되었고요. 언매 55%로 언어 문제 하나 똑같이, 그리고 매체 세트 구성 2개 똑같이 연계되었습니다. 화작 33% 소재 하나 연계되었고요. 독서론 내용 어차피 똑같이 나왔었는데 훨씬 쉽고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연계를 통해 해야 될 생각 하나가 있네요. 열심히 해야겠죠. 어떻게? 시간을 줄이는 용도. 그걸로 내용 파악을 해주세요. 그럼 뭐가 좋아요? 저 오늘 교무실에 있었거든요. 현장 끝나자마자 애들 내려와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선생님, 어젯밤에 알려주신 거 설마 했는데 아버지의 땅 똑같이 나왔어요. 저 진짜 그냥 호로록 넘어갔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거요. 내용 파악이 좀 되어 있으면 시간이 줄어요. 안 읽을 순 없고 읽는데 빨리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고전소설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전체 줄거리가 좀 필요해요. 장면 외 앞뒤 부분이.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특 수업할 때 그냥 전체 다 읽고 항상 정리해 드리니까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거 언제 다 읽어. 그죠? 저도 소설 하나 읽을 때 꼬박꼬박 한두 시간씩 걸리거든요. 여러분 그거 할 시간 없어. 그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시간 줄이기 위해서 연계를, 그러니까 현장의 시간이요. 현장의 시험 시간 줄이기 위해서 연계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 그럼 선생님 올해 이번 6평의 성과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자, 저희는 해나쌤 픽 항상 드리죠. 6평, 9평, 수능 전 이렇게 해서 3번 드리는데요. 자, 요번에는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소설 이렇게 2작품 맞췄습니다. 네, 독서 지문들 요번에 적중이 없는데 괜찮아요. 이번에 나오지 않은 거 수능까지 신경 써서 보세요. 수능까지 볼만한 중요한 것들로 골랐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모의고사 1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체 5문제, 5 구성 아주 유사하게 나왔으니까 실전적으로 연습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안 믿으실까봐 저희 항상 이렇게 출제 예상 작품 목록 드리죠. 현대소설, 고전소설. 네, 항상 9월 전에도 또 그리고 수능 전에도 드릴 거예요. 사실 지금 3년 연속이죠. 네. 잘 맞추니까 열심히 따라오세요. 시키는 거 열심히 하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농담이에요. 그래서 짜투리로 시간 여력 있으시면 더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농담입니다. 저희 조교진 기준인데요. 근데 저희 조교진이 수능 기준으로 100점, 98점, 96점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표본이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회의를 했더니 독서는 9번, 16번이 좀 어려웠고 현대시는 32, 34번이 좀 어려웠다. 그리고 현대 소설인가 27, 29번이 어려웠대요. 그렇게 해서 6개 문항이 좀 까다로웠다. 다시 볼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추가해서 써놓을까요? 27, 29까지. 네, 그래서 요 문항들 혹시 다시 주요 문항으로 보실 거면 요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해설 강의를 제가 찍기는 할 텐데 뭐 오늘 바로 찍을 수는 없어요. 지금 밤 10시 넘어가지고. 그래서 또 차근차근 찍어서 올릴 텐데 먼저 요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말고도 어려운 거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좀 걸러들으라니까. 이거는 되게 극상위권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것들이에요. 더 어려운 것들은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커트라인 국어 컷 1등급 몇이에요? 역시 이것도 저 오늘 이제 저희 조교 플러스 재종반에 있잖아요. 그 교무실에 이제 시험 잘 봐야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상위 편향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처음에는 한 5시쯤에는 92 정도가 1컷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한 6시, 7시 반 넘어갈 때쯤에는 애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한 88에서 85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조사된 거로 봤을 때는 뭐 85 안팎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확답하기는 어려워서요. 85에서 89를 부르긴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거는 초반에 잘 본 애들 위주로 말하다 보니까 조금 1컷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희망사항이 이 정도였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서 전체 총평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저랑 얘기 좀 해볼게요. 마무리입니다. 정리해보자. 자, 우리 앞으로 뭐 하면 돼요, 공부?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연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핵심 내용 정리. 그쵸? 그래서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호로로로록 넘어갈 수 있게 시간을 벌자죠. 자, 두 번째, 기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심 내용 주제 중심으로 글 요약하세요. 요약하는 훈련을 평소에 엄청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서 선지 표현이 아무리 바뀌어도 같은 말이네 하고 퉁퉁 치고 넘어갈 수 있게 판단력 높이시려면 요약, 주제 위주로 보는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걸 수특으로 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제 수특은 그 주제로 문제가 대여섯 개씩 쫙 엮인다. 이 느낌을 좀 받기 아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출은 그 느낌을 정확히 100%다 주니까 그래서 기출로 다 하신 후에 수특으로도 연습을 하시면 좋죠. 그렇게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궁금하실까? 자, 요런 정리를 하나 더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국어는 뭐다? 내가 스스로 요약하고 정리한 시간. 그게 지금의 점수로 나타난다. 네. 빠르진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내용 주제 전체 장악해서 푸는 문제들 나오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다만 5개월 안에 수험생활 5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 안에 뒤집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그리고 6월 수능특강 문학 그리고 7월 8월에 약점 클리닉 하는 그 기간 동안요. 여러분 완전하게 이거 다 극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각오를 다져서 지금 한 얘기들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따라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악착 같아집시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주말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